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대형주의 뇌동매매에서 어, 삼성전자, 셀트리온,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대형주 매매가 사실은 쉬울 것 같지만 이제 어려운 것이 또 대형주 매매고 한번 물리면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또 이게 대형주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최근에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이 업종에서 이때가 뇌동매매가 딱 했던 시점이 1월 달입니다. 이때 기준으로 지금 주가는 거의 다 올라왔어요. 거의 1% 남짓, 1, 2% 남짓으로 올라왔는데, 그거 대비 지금 그 개별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보시면 이게 주가가 계속 흐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내가 이 96,000원에, 그러니까 95,000원 정도에 매수하신 분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까? 이거 그냥 놓고 기다리신 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이때 7만원대 매도하신 분, 그래서 또 더 위에서 가져가신 분, 그래서 지금 본전이신 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대형주는 내동매매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다시 돌아올 기회를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내가 매수한 그 시점이 양봉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면은 오늘이 역사적 신고가 이후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가격, 그 이후에 폭락하는 가격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기준을 봤을 때는 14% 정도의 손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뇌동매매 결과예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횡보하거나 음봉에서만 매수를 하더라도, 음봉에서만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손실이 보지 않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이 삼성전자에 대한 그 매수를 하실 때 음봉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 음봉 매수뿐만 아니라 분할 매수까지 겸하시면은 이런 뇌동매매에 따른 고통은 면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그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15%로 조정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이 양봉을 세우는 그 위치도 보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격에 대한 조정이 오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제 생각에는 뭐 한 2, 3주는 더 진행이 돼야지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 양봉 하나 세운 위치에서 주가가 이게 아래를 흐르고 있는데 어, 더 안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최근 반도체 분기 현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상승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뇌동매매를 하게 되면은 누구는 이 96,000원 10만 원에 팔 때 누구는 이때 익절이 아닌 손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지금은 조금 제 생각에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파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것으로 일단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이 이때가 문제죠. 이때도 저의 지인들이 막 이제 셀트리온 들어간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일단은 멀티플 자체가 높아요. 대형주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주가에서 막 이렇게 양봉을 올라가서 올라갈 때 더 이제 고점 뚫는구나, 18% 갔으니까, 그러면서 막 여기서 덥석덥석 삽니다. 무슨 뭐 중소형주도 아니고 주가가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고통스럽습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이 고통이 18%까지 느꼈던 분입니다. 이거 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물리셨던 분 결국에는 38만 원까지 올라오면은 매도도 하겠죠. 네, 매도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박스권, 2단 박스권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개미지옥이 된다. 이러면서 나중에 공매도가 부활되면은 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월달에 공매도 재개되면은 타깃은 바이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것도 양봉에서만 매수 안 하면은 됩니다. 우리 과거에 기억나시죠? 이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룰을 범하면, 그러니까
음봉에서만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꼭 명심하시고, 저는 앞으로 매수해야 될 종목에서 셀트리온은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랑 기아차랑 개념이 다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경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볼까? 사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 대신에 얘는 뭐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은 고점 대비 지금 하락폭이 지금 15%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기아차 보시면은 기아차는 지금 고점 대비 하락폭이 꽤 되죠.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자동차를 사봐서 아시겠지만은 어떤 차가 더 좋죠? 어떤 차가 주력이죠? 그런 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관련해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기아차를 선택할 거냐 현대차를 선택할 거냐의 기로에서 가벼운 건 기아차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뭐 기아차가 메리트가 있겠지만은, 어쨌건 이 애플카 간다고 해가지고 막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광분을 했습니까? 매도했었어야 돼요. 그거는 제가 라이브에서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정보로 매매를 하시면은 무조건 집니다. 그 애플카에 대한 찌라시, 또는 그게 정말 사실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가 하방은 나왔지만은 기간 조정이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반면에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틀립니다. 보시면 1월 달부터 기간 조정의 신호가 좋고요. 1월 달부터 기아차는 한참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현대차도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하락갭을 메우냐 안 메우냐의 차이에서, 메우면은 이거는 그냥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락갭이 안 메운다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최대한 그 갭의 상단 부분에까지 도달했을 때 매수를 하시면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내가 리스크를 좀 더 감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가지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런 종목들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수익률을 보면은 처참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반드시 대형주 매매 하시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면은 그 언젠가가 5년,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봉상으로 보시면 이 현대차가 지금 아직 전고점을 뚫지 못했는데, 종가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뚫는 기간이 결국에는 2012년도, 그러니까 거의 8, 9년 정도 뒤에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이때 갖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익절을 하는 구간입니다. 이만큼 대형주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명심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